특별히 모실 분은요,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PD의 길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각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다양한 일들을 해 오셨던 분들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성공 스토리를 해주실 그 분은 정말 멋진 부부이시고요, 젊으신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보면 야 정말 멋있게 사업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누구를 복제시키는구나. 요즘에 이제 MBT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CC 아카데미 뭐 이런 그 그룹 시스템도 있었지만 또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듣는 USB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간추려서 넣어주신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업도구 하나를 얻은 것만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엔지니어에서 메나테크 비즈니스 오너로 성장을 하시면서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을 이뤄냈고 이분들의 멋진 스토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론즈 PD이신 이민호 앤 추경환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호의 추경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저는 2분 주시더라고요, 우리. 네, 2분만 하고 내려갈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 환경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전국 지자체 10군데 이상 대기업과 지자체에 입찰 또 PM으로 참가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했고 또 많은 곳에서 지금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또 환경 산업에 많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그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너무나 싫어했었고요. 너무나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이 다단계 피라미드에서 구출시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이란 철저한 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검토를 했고요. 맨하탄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거의 다 봤습니다. 그 결과 확신을 갖고 비전을 받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안티 네트워크에서 제가 지금 그 사회적 기업가, 800명을 돕는 사회적 기업가로 약 한 1년 반 만에 거듭나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M5M이 제 심장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희성 김희정 사장님, 또 김용기 안우수 사장님, 배재현 최정환 사장님, 이명진 배재현 사장님, 또 정지만 사장님이야 모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절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이 부족한 저희를 특별히 그 너무나 존경하는 이명진 배재원 사장님과 많은 그 방금 제가 호칭했던 사장님들을 안티 네트워크 했을 때는 이 다단계 피라미드 분들 하면서 딱 팔짱을 끼고요. 이렇게 좀 멸시하는 눈으로 좀 쳐다봤었는데 사장님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 앙금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타지하는 마음으로 좀 큰절을 한번 하고 싶고 또 지금 광주 또 부산 또 청주, 또 경기도, 서울권에서 오늘 이 자리에만 68명이 넘는 파트너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정말로 저희 부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그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절 한번 올리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평범했던 저에게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건강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정지만 사장님이야 GM 리더스 모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든든한 지원자로 바뀐 오늘 이 마이크 넘겨주기 싫었을 텐데 지금 내려간 남편 임노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저의 그런 부족한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남 미녀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 엄청 울보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의 그 생각은 첫째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딸났다고 저를 한 달 동안 보질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시련이 와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나의 그 자리를 매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오빠인 그 한참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그러니까 지금은 교사로서 너무나 능력이 있지만 그때 당시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뒤떨어졌어요. 한글도 늦게 깨우쳤고 수의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오신 저희 엄마가 앞치마에서 이제 동전을 꺼내서 주면은 50원짜리 2개를 줘요. 그럼 이제 이게 10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던지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바로 슈퍼 가서 사오고 오고. 그때부터 정말 수의 개념이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습지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1일 학습지. 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장씩 주고 가시면은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날 받아가고. 그거 할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 장을 구해서 정말 열심히 막 공부했던 점. 오빠랑 제가 한 살 차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제가 오빠 숙제를 봐줄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도 관심이 많았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8 올림픽 때인데요. 그때 한참 이제 올림픽이 막 진행될 때 전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을 올림픽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의 어떤 가장 큰 문제로 아빠가 그 당시에 개인 택시를 하셨어요. 근데 혹시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에 개인 택시를 한 집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나가서 이제 노름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차가 그때 당시 스텔라였거든요. 되게 좋은 차였어요. 그 차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해서 그럼으로 인한 그 뒤에 아빠의 무직 생활. 그렇게 이제 엄마가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개인적으로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2학년 때. 그때 당시 한 달 수업료가 15,000원이었어요. 근데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저희 엄마 혼자서 할머니와 고모들 4명과 저희까지 해서 10가정의 어떤 그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울 엄두가 안 나서 3년을 졸랐어요. 그래서 5학년 때 피아노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쭉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5학년 때 배우고 1년 쉬고 중학교 때 배우고 1학년 때 배우고 1년 쉬고 그렇게 해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한 5년의 시간에 피아노를 쳤는데요. 중학교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생인데 나는 보기에는 학생인데 집에 가면 일을 해야 돼요. 집안일을. 엄마가 이제 식당에 계시니까 아빠의 어떤 그러니까 뭐 요구죠. 요구사항. 너가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콩나물국도 끓였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오락실에서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 못하는 게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만화책도 정말 많이 봤어요. 나름의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에게 이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집안의 어떤 환경으로 일단 여상을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여상을 진학했는데 들어가서 들어간 동아리에 중창단 반주를 시작했어요. 중창단 반주를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이 피아노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우울했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밝았어요. 왜냐하면 3년 내내 반장을 했었고 정교 부회장과 정교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뒷받침을 못 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임원을 하면요 부모님이 학교에다 정말 많은 선물도 해야 되고 간식도 사다 줘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 엄마가 딱 한 번 수박 10통인가 사들고 이제 오셨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나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은행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제일 좋은 데가 은행이었어요. 서울은행.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찰나에 제가 진로를 바꿨어요. 어떤 계기도 있었지만 피아노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5년 배웠지만 중요한 건 피아노가 그때까지 없었어요. 학원에 가면은 끝날 시간이야 나오는 거야. 선생님 가라고 해야지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혼자서 연습하다가 무서워서 나왔던 경험. 그러다가 고3 여름에 피아노가 생겼어요. 중고로. 그렇게 해서 좋은 시절이 있는가 싶더니 엄마의 어떤 대수술이
여러 가지 식당 일로 인해서 허리가 척추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제 고대병원에서 있는데 당연히 보호자가 필요했죠. 아빠도 같이 이제 거기 계셨고 그래서 참 이렇게 진학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기가 있었어요. 난 그래도 이걸 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상에서 최초로 제가 중앙여상을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앙여상에서 최초로 졸업과 동시에 4년제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다시 시련이 오더라고요. 오빠가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살 차인데 정석 항공을 나와서 대한항공에서 정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그때도 좋았거든요. 오빠가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임용고시까지 붙은 거예요. 다른 가정에서는 너무나 축하할 일이에요. 둘 다 대학을 붙었어요. 4년제를. 뭐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근데 이제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장남이 먼저다. 너네 둘 다 대줄 능력이 안 되니까 나보고 포기하래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에도 내가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 교회 목사님 도움으로 첫 학비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음대 생활을 이제 시작했고 들어가서 첫 학비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모범 이렇게 우수상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장학금은 못 받고 열심히 레슨을 하고 학원에서 일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주말에는 엄마 식당 가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4년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 한 남자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애때 보이죠? 결혼해서 첫 그 신혼여행 갔을 때 28살, 26살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3학년 때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요. 서로 저도 처음 만났지만 그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홍콩을 가기로 이미 삼촌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극적으로 이제 지인의 소개팅으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로 첫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 안 했고 본인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참 그때 당시에도 임용 사장 그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보다 더 어려웠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집이 뭐 없어지고 전화도 끊겨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을 했었던 이유는요. 환경보다는 일단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너무나 자상하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못할 게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 당시 그래서 홍콩을 안 가는 대신 시작한 일이 왜냐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할 게 없잖아요. 놀 수는 없고 방수 일을 한 거예요. 방수 혹시 아시죠? 저 이게 금 가거나 그러면 그 녹색 우레탄 이렇게 깔잖아요. 그때 당시 정말 눈에 씌는 게 맞는 게 아니 모처럼 딸이 이제 처음 남자를 만나다 해서 엄마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엄마가 처음 보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저희 오빠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훈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남만 보다가 지금은 임용 사장이 저렇게 훈남이 되었어요. 메나텍 덕분에요. 근데 75kg에 굉장히 이렇게 누구 닮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종국이요. 김종국을 닮았었어요. 등치도 컸고 얼굴도 까맣고 어디서 고릴라를 데리고 왔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중간에도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그 여름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 딸을 보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근데 엄마는 제 성격을 아니까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이제 방수를 하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수박 화채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하는 분들한테. 냉커피 타서 막 주전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 피아노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대학원을 들어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마침 저한테 다시 어떤 기회가 온 거는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올린을 24살에 처음 시작했어요. 취미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취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배웠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4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가장 좋았던 건요.
그 회사 다니는 어떤 과장님의 그 정보, 이것도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알았던 게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과장님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분양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만석동에 있는 26평짜리를 평당 300에 분양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둘이서 4년 동안 연애해서 분양 그런 걸 다 갖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나중에 팔고 나올 때가 평당 600 넘게 주고 이제 저희는 정말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소득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기회는 그렇게 무능력하고 정말 나한테 불필요할 것 같았던 아빠로 인해서 저희 아빠가 이제 월남전 참가하셨거든요. 근데 월남전에 갔다 오셨던 분이 그때 마침 법이 바뀌면서 그 반애국자가 되면서 제가 마침 이제 대학을 이제 다시금 바이올린을 4년을 배우고 들어가서 그 편입했을 때 등록금을 면제받았어요. 2년을. 정말 그때만큼 아빠한테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시절이 가면서 이렇게 정말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건강하지만 아토피가 왔어요. 일단 새집이었고 새집 증후군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데 자꾸 눈이 맵대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피부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여름에 그 차량 인도를 하다가 생강차를 하루에 한 2리터를 그러니까 3리터인가 2리터를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뒤집어졌어요. 이제 온몸이 다 뒤집어지면서 너무 갑자기 후천적으로 왔던 그 아토피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짐으로 인해서 직장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던 해 그러니까 30살 됐을 때 그 해부터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때도 정보가 중요했던 게요. 인터넷에서 어떤 그 분당에서 어떤 한의원이 어떤 새로운 그 진료 방법을 하면서 사람을 구했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아토피가 가장 심한 사람 30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됐어요. 돼가지고 분당에 있는 배독한의원을 3개월을 치료를 다녔는데요. 혹시 배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배독은요, 한의원에서 말하는 이 아토피의 원인은 어열이에요. 어열이고 그 어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렵다. 그래가지고 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요, 반신욕을 일단 해요. 한의원 안에 반신욕이 있어요. 찜질방도 있고. 반신욕을 하고 나와서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침을 맞는 이 한 사이클을 하루에 10번씩 했어야 됐어요. 이게 근데요, 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임상 마루타로서 이거를 해주는 대신 나중에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처음에 왔던 그 얼굴과 나중에 그 다 공개하는 조건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3개월을 치료를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은 인천이었고 한의원은 분당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까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50km예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다시 내려와서 인천에서 레슨을 하고 다시 데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200km. 하루에 200km씩 3개월을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해서 낫으면 좋은데 낫질 않았어요. 낫질 않아서 그 뒤로 했던 거는 그 근처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2경인 곳으로 들어가는 비발디 파크라고 해서 그 찜질방이 있었어요. 해수탕이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달권을 끊어가지고 나는 부인은 일하러 가고 본인은 이제 찜질방에 내려주면 거기서 그 배독을 또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배독을? 답이 없으니까. 다 해봤는데 낫질 않아요. 그나마 그게 희망의 일원이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나마 저는 일을 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페인이 되어가는지 막 아줌마들이 어떤 막 수군거림. 왜냐면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만화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만화책 보다가 자다가 찜질하다가 반신욕 하러 가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막 진물 나고 이러니까 더럽다고. 그렇게 보내면서 정말 그 찜질방에서 둘이서 껴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 자살하고 싶다고.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시기에 정말 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 정보가, 글리코의 정보가 그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10년 됐으니까. 근데 못 들었어요. 방법도 없었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좋아진 건요, 장모님의 사랑이었어요. 저희 그 식당 하시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지금 12년째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사위의 사랑보다는 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사이 때문에 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부모 앞에서 못할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 사람 죽으면 나 같이 따라 죽을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 딸이 그랬다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엄마가 찾은 게 이제 그 만석동에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이제 식당으로 와서 살아라. 그래서 전세를 주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칡을 있죠. 칡을 말려가지고 민들레를 따서 말려가지고 그걸 우려서 물을 끓여 먹어요. 그거를 한 4년을 매일 물 대신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안에도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다가 매일 아침 생마에다가 복분자를 그 설탕에 절여서 그렇게 해서 그 생마를 갈아서 먹었어요. 그 생마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당 성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게 4년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50%가 좋아졌어요. 그 50%가 좋아질 때까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제랑 장모님하고 저랑 네 식구가 식당 와보신 건 알겠지만 그 홀에서 그 상을 다 걷어내고 넷이서 동고동락을 했던 거. 장모님하고 처제랑 그렇게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오늘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0%가 좋아졌는데요. 나머지 30%는요. 물론 그 50% 좋아진 거에 어떤 신앙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명 사장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요. 그러다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심적 여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져서 정말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계속. 왜냐면 첫째 아이는 피부가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3년 뒤에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은 직장을 서울로 다녔고, 저는 이제 학원을 그때 이제 운영을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학원을.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둘째를 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우려했던 아빠를 닮아서 이제 아토피가 시작된 거예요. 100일이 지나고 나서 이게 뾰루지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애가 자꾸 이렇게 귀를 긁어서 보면 귀가 이렇게 직물이 나고 그렇게 이제 아토피 생활이 시작돼서 우리 하인이가 한 6개월, 7개월 때쯤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웃어요. 아픈데도 너무 잘 웃는데 그 아이가 그 웃음이 너무 그래서 더 너무 눈물 나는 마찬가지로요. 이때까지도 대안은 없었어요. 어른이 조절하면 되지만 애가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저 때 먹었던 거 모유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저만 탓했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먹은 것 때문이다. 젖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있던 상태에서 병원도 가서 연고도 좀 발라보고. 왜냐면 얼굴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돌전이는 좋아지려니 생각하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한의원을 다녔어요. 그 한의원이 주안에 있는 한의원인데요. 아이들의 면역을 높이는 한의원으로 유명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른들은 침을 15분밖에 안 맞아요. 혹시 왜 그 정도만 맞는지 아세요? 침을 맞으면요, 기력이 상한대요. 기를 뺏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어른들은 15분만 침을 맞는데, 이 아이는 많이 맞을수록 좋대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 손하고 발에 1시간 이상씩을 그것도 매일 오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믿고 일단은 갔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 아이를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한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 생활을 한 2달 정도 하다가 도저히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때 이 학원을 문을 닫았어요. 그쯤에 희망이 왔죠. 드디어. 제가 14년 정도 반주를 했던 교회를 둘째를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사직하고서 송도에 있는 개척교회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희 엄마는 그래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너가 맨하탄을 만나려고 글로 간 게 아닐까. 갈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도 계속 엄마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울고 그래서 둘째를 낳기 전에 교회를 옮겼는데 그렇게 옮겨서 다녔던 유아실 동기 가윤이 우리 배종 사장님 아기랑 같이 다니면서 근데 전 지금도 그래요. 그때 당시 실버 PD셨거든요. 몇 달을 지켜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직접적인 지인관계가 아니기도 했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한테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즈음에 조심스럽게 혹시 글리코 영양소를 아냐고 그러면서 엠브로토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적극적인 설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대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약 이게 정말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우리 아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 많은 분들이 병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그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뭘 정보를 드리면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현명한 엄마라면요, 일단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나한테 정보로 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일단 알아봐야 돼요. 그 알아보는 일을 이제 민호 씨가 했어요. 근데 이제 직업이 엔지니어다 보니까 꼼꼼하게 알아봤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아, 이게 그냥 좋다고는 아니네. 뭔가 인프가, 그러니까 원리와 이론이 있다. 한번 먹여보자. 그때 당시 돌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신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달을 먹였는데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2달 만에 90%가 좋아져서 돌잔치를 정말 깨끗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이게 뭐지?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을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이이기도 하지만 저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나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세미나장을 정말 나왔는데, 뭐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나와서 듣다가 나왔다가 했는데 조금씩 주변에 소개하다 보니까 보너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평생을 일을 하다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쉴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한 달 쉬니까 좋더라고요. 한 달 이후부터는 집에 있는 게 저는 더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육아가 맞진 않거든요. 일이 맞지?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오죠. 가장 큰 장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의 반대예요. 저희는 4년 연애하고 10년 결혼 생활하면서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저한테 맞춰주는 편이고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아이가 좋아졌으면 그냥 먹이면 되지 왜 굳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나빠.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이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순수하기도 했고 좀 세상 물정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내 쪽이 왜 나빠? 아니, 그냥 좋은 거 알려주는 건데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할수록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잡초 같은 근성이 있어요. 밟을수록 더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 삶이 그냥 평탄하게 온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좋게 봤던, 이게 마음을 돌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때 당시에도 하임이가 젖을 먹고 있어서 밤에도 한 10번은 깼어요. 그러니까 5분 자고 깨고 5분 자고 깨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신랑이 오기 전에 잠이 들어 있겠죠. 그럼 아침에 나갈 때도 자고 있겠죠. 그냥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뭐 메나테크 한다고 나서부터는 일어나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장 읽고 졸고 있고. 그런 모습에,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내가 느끼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3가지의 책을 사서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책과 부정적인 책과 이제 중도적인 책, 3가지 책을 사서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읽은 거예요. 근데 참 지금도 그런 게 처음부터 긍정적인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부정적인 걸 읽고 와가지고는 밤에 와서 이제 건드는 거예요. 봐,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안 좋고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진짜 벌떡 일어나서 찬물 끼얹을 거면 얘기하지 말라고 3권 다 읽고 나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3권을 다 읽고 나서 본인의 편견이 깨졌어요.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매스컴에 의한 어떤 그런 편견이었구나.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왜 자세히 알아봤냐면요,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이미 봤어요. 책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맨하탄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비전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 그 스토리 아시죠? 뭐 온갖 사이트는 다 들어가서 진짜 안티글부터 다 봤어요. 한 3개월 이렇게 조사하고 나오더니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때가 10월 말 정도 돼서 10월 초가랬는데, 아, 이 사업은 내가 해야겠대. 근데 제가 배준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그때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사업적으로. 근데 이명기 사장님의 어떤 최고 사업가상을 본 동영상을 보고, 아, 우리 신랑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저는 이렇게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던 내가 아는 남편의 어떤 열정적인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네트워크
처음이에요. 이 맨하텍이. 그렇다면은 방법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도 한 2달쯤 됐을 때인가 전화를 이제 스폰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집에서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맥이 없으니까 명단도 없고 저 어디 가서 팔아야 되나요? 그런 전화를 했었는데 참 그때 얘기하신 게 집에서 그냥 고기벌을 하래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고기벌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책이 들어오지 않는데 똑같은 말을 그날 저녁에 와서 이명 사장이 저한테 그럴 때는 너무 나중에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도 없을 수 있어. 차라리 지금은 책을 읽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선 네트워크를 위해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민호 사장은 정말 보면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요 이때예요. 이때가 저희가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주고 단독 1층에 살았어요. 이 집이 기름 보일러예요. 평수는 넓었지만 한 달에 아무튼 겨울을 나르면 200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름을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내놓고 이제 이사를 오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제가 ND에서 이지를 도전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둘째가 신종플루 걸린 거예요. 참 동기부여 안 되죠. 건강사업 하는데 애가 신종플루인데 남편도 신종플루래요. 골골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ND에서 이지를 도전하는데 더 힘든 거는 1위 도전을 위해서 마지막 갔던 그 강원도 봉화에 계신 이사님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와서 가난 말기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먹고 자기가 살아보고 이거 사업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해드리고 왔는데 이틀 뒤 이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도 당시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막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 저희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결국에는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이제 거꾸로. 저희 제품을 그 다음날 한 번 드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통화한 내역이 민호 씨였고 전화가 거꾸로 왔거든요. 사모님한테. 무슨 말 했냐? 거기에 있는 그 제품은 뭐냐? 근데 다행히도 그 사모님이 정말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반품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일이 마감을 하면서 그 당시 정말 저희한테 스폰서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정말 지금도 너무 눈물이 나고 힘들었지만 일단 그 시기를 저희는 딛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딛고 일어났으면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인내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건 좋지만 일어난다고 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지만 바로 성공할 것 같았는데 참 난관이 힘들었던 게 저희 아까 그 집이에요. 혹시 자세히 보시면요. 저 안방에서는 딸이 혼자 자고 있고요. 지쳐서 여기 보면은 아들이 혼자 놀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셋이서 이제 BP 상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은 저렇게 난장판인데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이사 간 집이 5층 빌라예요. 저는 진짜 5층이 그렇게 힘든지 정말로 처음 알았습니다. 내 몸도 힘든데 후원을 갔다 12시, 1시까지 이제 애들을 데리고 후원을 가요. 후원을 가서 이제 오면은 12시, 1시인데 애들이 저렇게 잠들어 있잖아요. 그럼 각자 한 명씩 그게 안 되면 이제 아빠가 2번씩 5층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진짜 재우고 그 5층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금방 PD 되고. 왜요? 왜냐면 그런 희망이 있었으니까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었고요.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요. 행복하니까 성공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맨하텍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물론 반대도 심했었어요. 왜 그 좋은 음악을 놔두고 그 좋은 기술을 놔두고 왜 다단계를 하냐. 근데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도 정말 보람을 많이 못 느꼈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또 딜레마였고. 그런데 이 일은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한테 건강이 살아날 때마다 행복하고
누군가와 함께 성장할 때마다 행복해요.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니까 성공이 오더라고요. 저희 올해 5월달에 메나페스트 가서 정말 촌스럽던 제가 저렇게 정말 드레스도 입고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열에서 스폰서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송도에 있는 그 센터에서 목요일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40명의 이제 그 파트너사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곳에도 그렇지만 뭐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대구, 청주, 충주, 부산 정말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정말 또 네트워크도 처음이었지만요. 그런 정말 이런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정말 빨랐어요. 거기에 어떤 밑거름은요. 어떤 그룹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노하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저는 플러그인만 했을 뿐이에요. 또 하나 여행 진짜 많이 다닐 수 있죠. 결혼 10년 차에 신혼여행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려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맨하탄을 하면서 작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푸켓, 올해 또 미국, 또 좀 있으면 다낭, 내년 하와이. 정말로 사장님들이 얘기하신 그 짐을 풀 겨를이 없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을 정도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부부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갔을 때는 저희 동생네 부부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조의 어떤 파트너와 같이 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만히 있게 해보니까 11조와 같이 갈 것 같아요. 11조라고 하면은 식구들까지 뭐 거의 한 40명에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성공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이 정보를 누군가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성공하실 때까지 저 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목표는 그거예요. 맨하텍을 우리가 계속 하는 한 100조의 PD를 만들자. 그 100조의 PD가 될 때까지 정말 헌신하고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자. 저는 맨하탄을 통해서 일단 건강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되게 좋아졌고요. 아빠도 그렇고. 나머지 남아있던 그 20%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이제 좋아졌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거요. 둘이 만약에 지금도 평범하게 학원과 회사를 다녔다면요. 큰아이를 국제학교에 못 보냈을 거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내 아이한테만큼은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그 아이에게 정말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7살인 지금부터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암동에 있는 CMIS라는 그 국제학교 다니면서 정말 가서 뭘 배울까 싶지만 너무나 영어 발음도 너무나 좋고 그 학비가 정말 좀 커요. 사실은 아직도 크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아이는 지금부터 배우고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얘기해요. 너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맨하탄 덕분이다. 엄마 아빠가 잘나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진짜 맨하탄을 못 만났으면 너는 이런 걸 누릴 수 없으니까 감사하게 정말 생각하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목표는요. 각자 저희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ND에서 ED를 도전하고 ED에서 이제 PD를 도전했는데요. 저희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거는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7,000점 ND였어요. 마감 날이. 그럼 보통은 7,000점 ND면 이제 그 다음 BP부터 시작이니까 그 다음 BP에 주문을 넣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마지막 날 4,000PB를 넣었어요. 그래서 11,000이 됐는데 나한테는 뭐 위에 모르겠어요. 스폰서사님들보다는 내 목표가 중요했어요. 내가 이번에 만을 안 넣으면 그 다음에 ED를 갈 수 없어. 내가 세운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이 마지막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4,000PB를 넣었을 때 정말로 그 다음 내가 다음을 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분들 보면은 너무나 계산적으로 진짜 이렇게 BP마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표를 세우셨다면요. 마감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면요. 좋은 결과가 있고요. 결단은요. 일단 저는 MBA 64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강남 본사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까지도 모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토피였기 때문에 이제 좀 짠한 마음도 있고. 근데 MBA를 하래요. 근데 왔다 갔다 거의 하면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7시간 동안 애를 모유를 못 먹인다는 그런 이제 미안한 마음에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과감히 이제 모유를 끊고 MBA를 이제 들었던 그런 나만의 어떤 그 결단. 그리고
나름대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내가 집에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내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여성으로서 커리어우먼으로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또 일했던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영업의 한계를 느꼈던 저의 그런 문제였어요. 제가 그때까지도 6년 동안 피아노학원을 운영했지만요, 정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크게 하기에는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혼자 하기에는 또 너무 또 버거워요. 그렇게 6년을 일했지만 번 돈이 없어요. 그냥 나만 즐겼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 연습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은 가장 큰 결단인데, 과감하게 이민호 사장이 정말 강남에 다니던 회사를 내려놓고 인천에 내려와서 하루 뺄 수 있는 회사를 구했어요. 월요일 하루를 뺀 거, 홈미팅을 위해서. 홈미팅을 위해서 하루를 빼서 화수목금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한 5월쯤에는요, 이제 너무 이제 바쁜 거예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팅이 없는 날이 수금인데, 제가 뭐라먹으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나오래요, 수금이라도. 그래서 5월부터 이틀만 나갔어요, 수금을. 그렇게 하다가 10월에 저희가 정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 올인을 했는데, 이런 결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요, 지금도 아까 할까 말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할 때는 빨리 내가 결단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 하든지.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참 너무 귀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만 너무나 안타깝고. 근데 그 결단을 저희 부분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시스템에 100% 조인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스템에 조인됐다고 했는데 하루 스폰서사님 오셔가지고요, 100% 조인하셔야 된대요. 저는 나름대로 조인하고 있었거든요. 애도 있지만. 근데 항상 이렇게 잘 듣다가도 그때 너무 이렇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버럭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마음이 조인이 안 됐던 거예요. 몸은 조인이 됐지만 마음이 100% 조인이 안 됐었는데,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몸과 마음이 다 조인되면요, 이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 그룹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저는 사실 헌신과 희생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이민호 사장이 정말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고기보 진짜 올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정말, 물론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비카드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가 굉장히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그 자료를 한 3일을 투자해서 정리를 쫙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옆에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가 사업하라고. 아니 왜 자료 정리는 왜 하고 있냐 했는데, 그게 참 나중에 어떤 비카드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USB 자료도 다 정리해가지고 정말 위성사님도 구워주시고, 한쪽은 자료 정리하고, 그런 헌신. 사실 이런 거 제 사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 파트너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그룹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그분들도 똑같이 복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왔던 것 같고요. 순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의 어떤 길이 있는데 지금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냥 우리 사업의 그 포인트가 뭐예요? 복제자잖아요. 그냥 성공하신 분이 하시는 행동, 습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내 생각과 내 습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돌아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잘했던 거는, 저희 부부가 항상 사장님이 얘기하시면은, 네, 하겠습니다. 그게 그룹의 일이 됐던, BP 목표가 되었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성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인정과 사랑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선생님으로서 정말 인정을 받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아이들한테 나는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쓰는 선생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일은요, 저 지금도 남는 게 한 몇 개월 전의 일인데요. 저희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 특별히 목사님 그 사업가가 많으세요. 자기가 PD 되고 나면 정말 큰 절을 하겠다. 그 말이, 저희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나이가 어림에도 그분의 어떤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고요.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정말 그분들도 정말 성공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사랑은요, 저희가 어떤 모토가 그거예요.
저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남 본사에서 어떤 사장님이 사장님의 사업의 노하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글쎄요. 아니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가장 잘했던 거는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그분과 식사를 하던 정말 차를 마시던 왜냐면 처음에는 한두 분이지만요 나중에 파트너사님이 진짜 50분, 100분 되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끊임없이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미팅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전화 주시고 뭐 또 오세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저희한테는 그분의 어떤 왜냐하면 미팅장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정말 그분들이 또한 성공하기 원하고 그런 게 정말 저희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시간을 짧기로 유명한데 오늘도 정말 딱 적당하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굉장히 이제 떨릴 걸 생각했는데 많이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정말 1년 반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다 쏟아내진 못했지만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맨하탄만큼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그 3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기부를 못했던 유니세프. 아까 보셨죠? 영상이요.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재정도 얻고 건강도 얻었지만 아이들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정말로 지금도 정말 고민하고 계시고 또 아니면은 정말 아직도 진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갈팡질팡 하신다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이런 그룹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저희는 네트워커도 아니고요. 단순한 정말 음악인과 그냥 셀러리맨이었거든요. 그런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정말 여러 스폰서사님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와주신 파트너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6BP에 있던 그런 기적적인 결과를 다음 이제 오늘 시작되는 7BP에도 정말로 많은 기적들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